안녕하세요. 트랜서핑 가이드 홍초파입니다. 우리가 시크릿 트랜서핑을 읽고 우리의 의도를 낼 때 우리는 흔히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너의 의도가 말이 된다고 보니? 너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니? 네가 언제 그런 적 있었어? 우리는 항상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속의 목소리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속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합니다. 그 마음속의 목소리를 무시하더라도 그 마음은 내면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믿어! 라고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로 시크릿 트랜서핑을 마음에게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듣도록 하세요. 자,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3번이나 받은 배우인데요. 그 메소드 연기의 달인이라고 하죠. 메소드 연기라는 것은 어떤 배역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배역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링컨이라는 영화에 캐스팅되었는데요. 딱 1년간의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링컨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링컨의 제수처나 말투나 행동을 흉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이나 습관이나 성격이나 링컨의 열정까지 그냥 그대로 링컨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는 실제로 인디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숲속에 거주하면서 사냥도 하고 낚시로 끼니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사주를 본다면 어떤 사주가 나올까요? 인디언의 사주가 나올까요? 링컨의 사주가 나올까요? 아니면 갱스 오브 뉴욕에 나왔던 도축업자의 사주가 나올까요?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사주라는 것은 가능태 공간, 즉 잠재성에 있는 공간의 선택 옵션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선택 옵션 중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 선택하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뇌과학에 뇌가소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인간의 뇌는 유아기 때까지 딱 변화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변화가 정지되고 그 변화된 뇌가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뇌는 생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신경회로를 생성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뇌는 약 86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신경세포 하나에마다 어떤 연결 통로가 되는 시냅스가 수천 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시냅스는 자극이 가해질수록 이제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뇌는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뇌세포를 대신할 새로운 신경망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는데요.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다가 그 달려오는 자동차에 부딪혀서 척추뼈가 6개나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고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돌아오기는 아마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포들의 치유와 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없이 집에 돌아와서 사고 후 9주 반 만에 일어났고 일상으로 돌아왔고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치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행한 것은 세포들의 완전성과 치유력을 믿었고 완전히 치유된 그 느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 디스펜자이고 당신이 플라시보다의 저자입니다. 아마
그 책을 아마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관한 많은 어떤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지금도 이런 쪽으로 강연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많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한 뒤 미래에 느끼게 될 고양된 감정을 미리 느끼는 그 순간에 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를 재조직한다. 나는 새로운 유전자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냈으며 그럴 때마다 몸이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바로 내가 나 자신의 플라시보가 된 것이다. 자, 1981년 9월에 7, 80대의 남성 노인 8명이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의 한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22년은 젊어진 것처럼 행동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적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잡지를 보고 젊은 시절에 음악을 듣고 젊은 시절에 옷을 입고 마치 젊어진 것처럼 젊어진 그 느낌 속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관절염이 완화되었고 시력과 청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인지능력 테스트가 전보다 굉장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제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 없게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 심리학적 실험이나 여러 가지 뭐 양자물리학에 관련된 책 같은 것이나 아니면 의학 어떤 서적을 좀 본다 보면 이것을 예로 든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트랜스핀 관점에서 본다면 선택권자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운명에게, 외부의 존재에게 나의 힘을, 나의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게 되면 나의 뇌세포는, 나의 세포들은, 나의 운명은 그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